포스트리치 아이패드가 아니라 여기 이 컴퓨터로 바꿔놨어. 사실 이 문제가 전통적인 그 기계 학습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기계 학습에 보통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하나는 이렇게 X랑 Y의 페어가 있을 때 X를 가지고 Y를 잘 추측하는 문제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에 Y가 따로 없을 때 X의 각 변수 간의 관계 아니면 X의 그 분포의 성질을 연구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X가 있고 그다음 액션 변수가 있고 그다음 아웃컴 Y 변수가 있을 때 어디 보자. Y를 최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A를 뭘 골라야 되냐라는 걸 연구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리인포스먼트 러닝 문제 혹시 기억나는 예제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알파고에서 들어봤죠? 보통 리인포스먼트 러닝 하면은 그래서 게임이랑 가장 많이 좀 엮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많이 본 동영상에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아타리 게임을 끝까지 깼다. 아니면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슈퍼마리오를 최단 시간에 깼다. 그럼 거기서는 밴딧 문제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그 스페셜 케이스로 보통 취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잠깐만 그 일반적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세팅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슈퍼마리오나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게임 아니면 바둑 모두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에피소드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자, 게임이라는 건 나의 목숨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게임 끝이죠. 근데 죽기 전까지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바둑을 시작했어. 어디에 둘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어떤 액션을 했어. 그러면 나도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매 독립적인 그 에피소드마다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번 있어요. 이게 보통의 리인포스먼트 세팅이고, 그다음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밴딧 문제는, 자, 왜 스페셜 케이스라고 제가 말을 했냐면은 매 그 시간마다 딱 한 번만 액션을 선택하는 문제로 보면, 그러니까 리인포스먼트 러닝 중에서도 에피소드마다 액션을 딱 하나만 선택하는 뭐 케이스가 있겠죠. 그 케이스가 보통 밴딧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해야 돼? 이를테면은 그래서 슈퍼마리오는 아까 그 슬로모션 게임에 좀 대응을 시켜보면은 머신을 땡겼는데 그 머신에서 아직은 리워드 못 주겠고 너 다음에는 뭐 할 거냐? 너가 지금 점프를 했다. 근데 너 지금 위험하다. 땡길 거냐 안 땡길 거냐. 자꾸 나한테 또 다른 인풋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 리인포스먼트 그 제너럴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만 땡기는 스페셜 케이스라고 해서 절대로 응용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응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 번만 땡긴다는 그 단순화로 인해서 이론적인 분석이 쉬워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추천 아니면은 헬스케어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고객이 왔을 경우 고객이 클릭하는 액션들을, 그러니까
고객이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여정마다 내가 어떤 액션을 만들지를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너무 내가 원하는 것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냥 차라리 유저가 딱 한 화면 봤을 때 이 한 화면이 뭐 보여줄지에 집중하고 유저가 내 서비스의 다른 곳에 갔으면은 이게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생각해가지고 또 새로운 샘플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더 생각하기 쉽고 알고리즘을 옵티마이즈 하기도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밴딧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아니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X, Y,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X, 밴딧 X, A, Y. 꼭 X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바꾸진 않죠. 그냥 데이터는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밴딧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데이터에 직접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입의 원인이나 또는 개입이 결과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주시는 분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슬롯에 땡기면 다른 리워드를 주죠. 네. 나는 또 그래서 뭔가 지금 방금 다른 슬롯에 따라서 다른 리워드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리워드를 얻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죠. 약간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과는 달리 환경과 이 결정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여기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려고요. 이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문제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스페셜 케이스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풀려는 문제는 온라인 러닝의 스페셜 케이스로도 볼 수 있어요. 혹시 온라인 러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온라인은 들어봤죠, 온라인. 자, 온라인의 반대말은 오프라인이겠죠. 만약에 나의 뭐 슈퍼바이즈드건 언슈퍼바이즈드건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전통적인 어떤 통계 절차건 데이터셋이 처음부터 고정돼 있고 데이터셋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상황이면 이거는 보통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제품에 넣건 아니면 그 과학자와 상호작용을 하건 사실은 내가 결론을 내면은 데이터셋이 또 들어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개,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앱에 태웠다라고 하면 그 모델을 이용한 어떤 유저들의 기록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이전 임상시험에서 좋은 약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시판을 하겠죠. 시판을 하면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쌓입니다. 그러는 새로운 데이터가 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옛날 데이터로 얻었던 모델 아니면 내가 옛날 데이터로 얻었던 과학적인 결과가 아직도 맞는 결과일까? 네. 그러면은 분석을 여러 번 계속 다시 돌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좁아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는 샘플이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어떤 과학적 결론을 있는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싶다고 쳐봐요. 뭐 이런 문제 지금 당장 이그젠플은 생각나진 않지만 이렇게 뭐 개연성 있죠. 이렇게 샘플이 매번 입힐 때마다 나의 파라미터를 재추정하는 문제, 이걸 보통 온라인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 머신러닝은 이렇게 아무튼 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 나의 예측치, 꼭 예측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파라미터 추정에 관심 있는 애들 파라미터 추정에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배치 러닝 테크닉입니다. 보통 오프라인 러닝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 번만 써가지고 딱 프리딕터를 만들고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기법이라기보다 그런 생각을 보통 배치 러닝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온라인 러닝 관점에서 보면 밴딧은 온라인 러닝이 뭐 정확히 정의가 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된 말은 아니에요. 네. 새로운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밴딧도 온라인 러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슬라이드 9 쪽의 이야기고요. 근데 뭐 이거는 너무 뜬구름 얘기라 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 첫 타임 슬롯에 가장 제가 강조하려고 노력했던 얘기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건 어디에 쓰느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직관을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 문제는 아니면 아답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니면 리인포스먼트 러닝 아니면 밴딧, 그다음에 슬로우모션 땡기는 것, 이 문제들의 이 문제들을 이 문제답게 만드는 그런 추상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로 좀 추상화 시켜봤습니다. 5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처음에 그 슬로우 모션 땡기는 문제로 시작했고 왜 슬로우 모션 땡기는 문제가 그 본질적인 그 문제의 본질을 담고 있느냐, 슬로우 모션 문제가 5개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도박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밴딧의 관점을 적용해보기 적절합니다.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이게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슬롯머신을 땡긴다라는 것도 내가 순차적으로 땡기죠. 물론 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뭐 그럼 한 번에 5명이 한 번에 5명씩 땡기면 안 되나요? 그 정도는 다 확장 가능합니다. 5명이 땡긴 건 10명이 동시에 땡긴 건 시퀀셜하게 땡긴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탐구하려는 그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롯머신에서는 우리가 땡길 슬롯머신이 있고, 그다음에 추천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아이템의 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 헬스 인터뷰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람을 띄울지 안 띄울지, 당신 너무 많이 먹네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세 번째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택할 수 있다 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조금 세밀화해서 얘기하자면 두 번째는 아이템의 풀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본질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본질은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답티브입니다. 한국어로는 적응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매번 어떤 기반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기반해서 결정한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모르는 미래에 베팅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밴딧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도박에 가깝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목표는 우리는 누적 우리가 최대화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도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딴 금액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산업공학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최대화시키고 싶은 어떤 목적 함수가 있을 것이죠. 최대화시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요 슬롯머신 이야기를 이상희 노트에서 11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왠지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10시 50분이 됐으니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얘기할까요? 수업 재개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했냐? 보통의 실험 설계는 최소한의 샘플 사이즈로 아니면 샘플 사이즈가 한정적일 때 최소한의 분단으로 A, B, C, D 세팅의 평균을 잘 추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 밴딧은 조금 더 그 A, B, C, D 시전을 자동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나의 그 베네핏 자체를 최대화시키고 싶을 때 멀티한 밴딧 뭐라 그래야 돼? 죄송해요. 자꾸 말이 꼬이네요. 네. 네. 그 실험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 그 나의 베네핏의 최대화 문제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멀티한 밴딧 문제이다.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실 실험 설계를 가르치게 된다면 저는 멀티한 밴딧을 꼭 같이 가르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쭉 이 강의 노트를 계속 보시면 그럼 사람들이 진짜로 멀티한 밴딧에 관심이 있나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누가 주로 관심이 있나 한번 보시죠. 자, 누가 자꾸 많이 해놨죠? 추천 시스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해놨고, 자, 그다음에 옵티마이즐리라는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을 API로 이렇게 모듈화하는 회사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회사들을 가볼까요? 요새는 IT 기업들이 자기네의 그 기술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만큼 하이테크하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와라 이런 거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기술 블로그를 많이 운영합니다. 자, 어디 가볼까?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시어 기술 블로그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좀 옷 쇼핑이 필요할 때 사람마다 쓰는 서비스나 접근법이 다를 텐데요. 네. 여기 보면은 무신사도 대표적인 패션 사이트 중 하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멀티한 밴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정렬하기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놨죠. 그래서 뭐 때문에 하려고 했냐? 자, 인기 브랜드의 정렬 뭡니까? 사람들이 이 서비스 들어왔을 때 무엇을 보여줄지 고민하다가 이 정렬을 고민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건을 딱 하나만 고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밴디에서 슬롯머신을 딱 하나 고른다는 건 최대한 이론적으로 탐구하기 좋게 문제를 다 단순화시킬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슬롯머신의 정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도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엔지니어링까지 해서 시스템에 태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스타일 시야는 이제 카카오 스타일이 됐군요. 여기는 조금 더 그 백엔드 엔지니어링 위주로 많이 돼 있군요. 아닌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서치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 매거진을 가보면 바닥부터 제대로 만든 네이버 서치 A/B 테스트 플랫폼 이런 거 있죠? A/B 테스팅이라는 건 실험권 대조가 나와서 임상 실험에 좀 인더스트리 용어입니다. 임상 실험은 조금 헬스케어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면은 같은 컨셉을 여기 인더스트리에서는 A/B 테스팅이라고 해요. 또 A/B 테스팅을 잘 하려다 보면 NB A/B 테스팅 두 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컨텍스추얼 밴드스 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짤막하게 써 있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아직은 우리도 감이 없죠. 하지만 대충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A/B 테스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밴딩도 고민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걸 최대화를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펜이 어디 갔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에서 조금 굳이 나눠봤을 때 조금 요 용어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온라인 러닝은 엄브렐라 텀이긴 하지만 사실은 X나 X, Y가 주어진 슈퍼바이즈 러닝 또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파라미터를 데이터 새로 들어올 때마다 그때부터 업데이트하는 거 보통 온라인 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온라인 러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내가 어떤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내가 어떤 액션을 골라야 한다던가 액션을 이전 데이터에 기반해서 골라야 한다던가는 약간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에 반한 밴딧은 데이터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 맞고 어떤 내가 최대화시키고 싶은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다음에 가장 비슷한 개념, 아답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실험에서 이렇게 이를테면 1상, 2상, 3상도 비슷한 개념에 해당하는데 1상에서 탈락하면 실험 안 하잖아요. 효과 없으면 실험이 좀 있는 녀석만 가지고 2상, 3상까지 끌고 가죠. 아니면 환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특정 약의 효능을 보려고 해도 희귀질환이라 가지고 한 로우 샘플 사이즈만 2년만 하고 그다음에 2년의 결과 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시판 프로토콜 만들고 4년 또 샘플 모아가지고 또 시판 프로토콜 업데이트하는 이런 그 임상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 기간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하는 녀석을 보통 그래서 다음 실험 때는 이전 그 실험 때 인사이트를 좀 반영하는 것을 보통 적응적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임상 실험 한 명 리크루트 할 때마다 막 운영 비용이 적어도 몇 천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가능한 사람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전 실험에서 실험군 대중군이 정말 큰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은 다음 클리니컬 트라이얼 때 실험군 수를 대조군 수를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험군 수 자체도 그냥 내가 효능을 적당하게 측정하기에 좋은 사이즈로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돈을 세이빙할 수 있게 되죠. 아니면은 일상에서 내가 충분히 살펴보지 내가 이렇게 신뢰 구간이 겹쳐가지고 아직 명확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구간이 얼마나 겹치냐에 따라서 내가 또 몇 명을 리크루트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나의 우리 회사가 실험하다가 이렇게 적자 나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주고 싶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리월드 맥시마이제이션은 그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적응적 임상 실험에서는.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처음 1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2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의 나의 어떤 그 디자인이 이전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이나믹 트렌드 메터로리즘 문제 자체는 이 용어도 처음 들어보죠. 일단 이 녀석은 그냥 지금은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 밴딧이라는 문제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밑밥을 밑에 두 가지 꼭지에서 깝니다. 자, another characteristic of bandit은 뭐냐? 내가 관찰한 리워드가 내가 선택한 알에 대해서만 관찰된다는 것이다. 다른 슬롯 머신에 어떤 리워드를 줄지 모르죠. 내가 땡긴 녀석에 대해서만 리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 밴딧의 4가지 세팅을 다 맞추긴 하는데 이 리월드를 내가 땡기지 않은 알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주식이 슬롯 머신이라고 치어요. 주식도 정말 도박이니까 거의 대응되죠. 내가 투자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이 주식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주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가격 매기는 문제도 되게 재밌는 리워드 구조를 줍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슬롯 머신에 대해서도 그 얼마큼 보상이 있었는지가 관찰이 되는 경우는 또 full information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주식처럼요. 자,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저거를 보니까 요 흐름상에서 저한테는 제가 설명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 14주. 이제 잠깐 얘기했었던 그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꼭지가 엄청 많죠. 자, 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A/B 테스팅. 자, 탭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광고를 어떤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더 클릭률을 높일까? 자, 그냥 퓨어하게 A/B 테스팅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1000명의 유저가 유입되는 동안에 500명, 500명 나눠가지고 캠페인 A, 캠페인 B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500명, 500명 보여주는 것도 내가 그 나머지 500명한테 비효율적인 열등한 어떤 그 화면을 보여주는 게 좀 싫어. 나는 최대한 유저들한테 뭐가 좀 좋았다는 게 발견이 되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 최대한 유저들이 좋은 포스팅을 볼 기회를 최대한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500번, 500번 랜덤하이즈 트라이얼 하는 것이 아니라 밴디 써가지고 어떤 이 유저의 클릭 횟수 자체를 최대화시키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A/B 테스팅의 목적이 만약에 팀 A랑 팀 B가 싸워요. 너네 게 좋아 아니면 아니 내 게 좋아, 너네 게 좋아, 우리 게 좋아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라면은 누구의 캠페인이 더 좋은지 정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5회 500 나누어서 A/B 테스팅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차이가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사실 문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유저 자체를 클릭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A/B 테스팅 자체보다는 그냥 아예 밴드에서 적용해 버리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도 있겠죠. 약간 사이드 얘기는 한데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혹시 조금 한 발자국 앞서간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따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밴딧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뮤언 매트릭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리워드 최대화시키는 것이 나의 제1 목표긴 한데 제1 목표를 동등하게 달성시키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알고리즘 중에 그래도 뮤언 매트릭스를 가장 좁은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뭐가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지금은 저도 최근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요. 밴디처럼 따는 금액을 최대화시키려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옛날 자료에 기반해서 옛날 자료로 다음 결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관찰하는 데이터가 IID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뮤언부터 미스리 위퍼를 추정하는 그 대전제는 사실 대수의 법칙이나 아니면 중심극한 정리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IID 가정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써서 과거로부터 결정을 만드는 순간 이 IID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서 루트 n분의 1로 뭔가 분산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루트 n분의 1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표준 오차가 만들어지고 신뢰 부분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론이 다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따는 금액은 최대화시키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새롭게 신뢰 구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오래 연구했을 것 같은데 연구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되게 활발한 연구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답티브 트리트먼트 아까 얘기했던 좀 몇 명, 한 100명 정도 해본 다음에 100명에서 만든 거 가지고 그 다음 임상 시험을 새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인더스트리에서 A/B 테스팅 기반으로 나온 것들 이제 쫙 나옵니다. 어떤 광고가 좋을지, 그다음에 어떤 기사가 좋을지, 어떤 웹페이지를 추천할지, 아니면은 어떤 문자 메시지를 쏠지, 어떤 컨텐츠를 추천할지, 밴딧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또뭐 A/B 테스팅과 비슷한데 내가 진짜로 약을 먹여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좀 민감한 문제 말고 좀 이렇게 앱의 알고리즘을 태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언제 너 일어나서 돌아다녀 이런 푸시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이런 거는 밴딧의 관점을 적용해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금 뜬금없는 말이 있죠. 매출 관리. 자, 만약에 우리가 호텔스닷컴이나 아니면은 익스피디아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우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내가 조금 가격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나의 매출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아까는 슬롯 머신 하나 둘셋이 너의 이산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100원부터 200원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가격 도메인 사이에서 얼마를 줘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맨 처음에 슬롯 머신은 내가 누른 슬롯 머신만 리워드를 볼 수 있었어. 온리 하나의 알에 대한 인포메이션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 수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 프라이싱 문제는 풀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원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파셜 인포메이션입니다. 내가 150원에 오퍼를 했어요. 자, 150원에 오퍼를 했으면은 만약에 150원에 오퍼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묻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주면은 150원에 오퍼를 수락한 사람이라는 149, 148, 147, 146, 150원 이하의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150원보다 비싼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15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수락했으리다.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이거 100원이야? 이 숙소에 비해서 너무 싼데 사기 아니야? 이러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상적인 경제학적으로 좀 이상적인 어떤 그 개인을 생각해 보면은 15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모두 묵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150원 이하의 알에 대해서는 모두 리워드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 나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내가 160원을 오퍼했는데 이 사람이 사지 않았다. 이 사람이 묵을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을 가정하면 16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16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밴딧의 보상 구조가 풀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원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이런 부분적인 인포메이션도 가끔 받을 때가 있다. 제가 요새 연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추천이랑 임상시험 말고도 또 어떤 걸 쓸 수 있느냐.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에 따른 보상이 나오는 문제는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관리할 때 기지국에 이런저런 유저가 나는 움직이니까 내가 이 기지국에 들어보고 나의 스마트폰이 이 기지국이 대응되고 이 기지국이 대응되고 매번 시시각각 바뀔 거잖아요.
이 통신을 관리하는 시스템 내부에 어떤 새로운 유저가 있을 때 나한테는 광 케이블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광 케이블로 정보를 보낼지 이 사람은 이 광 케이블로 정보를 보낼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선택을 할 때 임의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체 트래픽 흐름을 최대한 좀 뭐라 그래야 돼? 트래픽에 최대한 적게 흐를 수 있는 이 뭐 네트워크 사용 뭐라 그러냐 이 나의 광 케이블이 또 밖에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나의 선택에 내가 이 유저를 어디로 보냄에 따라서 어떤 그 전체적인 트래픽 총량 같은 게 바뀐다라고 하면 트래픽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디에 보낼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게 네트워크 라우팅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생소한 분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매번 자,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은 이 유저가 이 데이터를 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이 지점이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최단 거리를 통해서 간대요. 그러면 이 라우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경로 중에 처음에 보낼 때 이 경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가장 짧은 패스를 찾는 것이 되게 상당히 좀 계산적으로 어려운 문제래요. 무슨 말이고 하니 내가 처음부터 그 네트워크 지도를 갖고 있어. 내가 네트워크에서 내가 쏘는 위치랑 도착해야 되는 위치를 알아. 알지만 요 중간에 이 수많은 이 연결고리 중에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가 NP 하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연산 컴퓨터에서 한 번의 덧셈을 한 번의 연산이라고 쳤을 때 요 전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요 어떤 요 패스 길이에 보통 어떤 컴퓨테이션이건 뭐 우리가 매트리스를 인버스 한다는 거는 요 디멘전의 세제곱의 계산 속도가 늘고요. 뭔가 P by P 매트리스를 인버스를 취한다고 하면은 P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양의 그 컴퓨터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P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폴리노미얼 타입 다항식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최소 최단 거리 패스를 찾는 문제는 다항식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넌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해서 NP 하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라우팅을 할 때 이 그래프에서 최단 거리를 찾지 말고 그냥 보내본 다음에 얼마나 걸렸니 측정해가지고 이게 경험적으로 가장 짧게 걸리는 걸 찾아 나가자. 라우팅 문제를 계산적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그 리워드 관점으로 풀면은 밴딧의 관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건데요. 사람인 오고요. 내가 제안하는 건 가격입니다. 호텔스닷컴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고 내가 제안하는 가격이 훨씬 적을 때 이 제품, 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의 선택지는 이 100원부터 200원 사이에 모든 도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워드는 샀다 안 샀다가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150원 이하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샀다라고 관찰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주식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다고 할 때 한정된 금액으로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매일 아침
하나의 주식만 투자한다고 가정을 쳤을 때 이 알미 될 수 있는 것은 슬롯머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500개의 종목들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워드는 그 누른 주식에 대해서 그 누른 주식이 얼마의 수익을 주느냐가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워드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알에 대해서 리워드를 안 줄 때도 있고 슬롯머신은 안 주죠. 그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풀 인포메이션을 주고요. 내가 투자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프라이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수한 금액보다 낮은 정보 아니면 내가 제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 전부에 대해서 정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게 우리의 탐험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리워드는 관찰할 수 없는 상황만 일단 관찰할 겁니다. 전통적인 슬롯 머신처럼 내가 선택한 거 말고 다른 알에 대해서는 우리는 리워드를 관찰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직접 보면 뒤에 이론을 보면은 더 이렇게 확 와닿을 텐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보고 갑시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암 4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T번째 결정에서 나오는 그 리워드를 Y1T, Y2T, Y3T, Y4T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는 거는 IID 리워드 어썸션입니다. 우리가 매번 관찰하는 알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땡기는 알은 다르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관찰하지 않더라도 T에 대하여 IID로 뭐 U1, 시그마1 제곱 평균이 U1이고 그다음에 분산이 시그마1 제곱 확률 변수다 이런 식으로 가정해 볼 수 있죠. 슬롯 머신 땡길 때 이런 가정 이렇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강원랜드 갔다고 쳤을 때 슬롯 머신에 따로 인터넷이 뭐야? 만약에 그 슬롯 머신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팅을 한번 해놓고서 바꾸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IID 가정이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슬롯 머신을 인터넷에 연결시켜 놔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투자하도록 리워드를 많이 주다가 이 사람이 여기에 좀 돈을 많이 넣네 그러면 갑자기 미원을 바꿔버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이 IID 어썸션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분포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어렵거든요. 때문에 보통 그다음에 그 어떠한 이론으로도 못 푸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IID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많이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시간에 따라 모집단이 변하는 거는 그 모집단 구조를 좀 많이 연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강원랜드 운영자 있죠? 이 사람의 액션에 따라서 좀 리워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현실에 없진 않겠죠? 보통 내가 보통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내가 선택을 취해서 뭔가 이득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입장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나의 상대편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반대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뭐 주식이라고 하면은 주식은 IID 시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는 내가 돈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나의 알고리즘을 제지하고 싶을 동기가 생깁니다. 네. 자, 아니면 단순한 추천 문제라고 하면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클릭하지 못하고 내 아이템을 클릭하게 하고 싶겠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추천되는 컨텐츠를 볼 때도 알고리즘을 추천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면 딴 거 누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의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예제이긴 한데 강조하고 싶은 상황은 내가 선택을 만드는 그 외부 환경이 사실은 이렇게 잔잔한 분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 외부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구조에서 저는 통계를 주로 통계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IID였으면 전혀 자연스럽긴 한데 어떤 혹자들은 이런 리워드 구조가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럼 또 내가 연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나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했을 때 또 나의 최적의 전략은 무엇인가? 한 수 더 앞서는 전략을 또 연구할 수도 있겠죠. 밴딩 문제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경우에 그거를 감안한 나의 수는 무엇이냐. 그럼 이럴 경우에 뭐 이런 거 연구하게 되겠죠. 저 사람이 줄 수 있는 수의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 기준의 최선의 선택을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연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IID 가정을 조금 완화시킨다면은 인디펜던트 살짝 뭐 아주 임의로 변하는 건 아니고 모집단이 살짝은 변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으로 뭔가 리워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IID는 애드버스 리워드를 많이 연구를 해요. 자, 다음에 이 강의 전체를 보면은 강의 초반에는 이 슬롯 머신마다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없는 경우를 먼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이제 Y1T, Y2T, Y3T.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X1T, X2T, X3T, X4T 이렇게 있는 경우를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여기에 모집단이 뮤1, 뮤2, 모집단 뮤4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뭐 뮤1이 X1T 트랜스포즈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기대 리워드가 모집단의 민이 주어진 컨텍트와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파라미터의 내적으로 정의되는 경우를 다룰 겁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자연스럽죠. 회귀 분석에서도 처음에는 Y만 관찰했다고 치고 그냥 어떤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아금이 뮤를 하는 것이 sum I 뮤를 하는 게 Y 바잖아요.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평균이 최고의 프리딕터인데 만약에 사이드 인포메이션에 XI가 있다고 하면은 뮤가 X와 베타에 따라서 X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여기 안에 x의 트랜스 베타를 집어넣어가지고 각 i의 서로 다른 x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y의 예측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죠. 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자명한 밴딧 버전 확장이 컨텍스추얼 밴딧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수식은 뒤에 다 나올 텐데 여기서는 소개를 위해서 뜬구름 잠깐 잡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롯 머신마다 아이템마다 정보가 뒷디멘전al 벡터로 주어진다면은 이 벡터의 디펜드에서 나의 그 액션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여기는 지금은 굳이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이 강의의 진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슬롯 머신이 있고 슬롯 머신이 땡긴다. 그다음에 뭐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테이션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우리가 다루기 편하겠죠? 노테이션 세팅 먼저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목표는 이 알고리즘을 주요한 알고리즘을 좀 우리가 파이썬으로 좀 개발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들이 좋고 나쁨을 어떻게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냥 코드를 돌려본 다음에 성능으로만 비교할 것이냐.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이 알고리즘을 돌려요. 이 알고리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등장할 텐데 이 알고리즘들 돌리면 이런 식을 유도할 겁니다. 이론적인 베스트 리워드에서 우리가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오는 그 제안한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오는 그 리워드의 기대값 있죠? 그 기대값이 자, 이 녀석을 라지 t번 돌렸을 때 이게 뭐 이게 뭐 t의 루트 t인지 뭐 t의 3분의 2승인지 뭐 t인지 이런 거를 살펴볼 겁니다. 통계적 추론이나 아니면은 확률 및 분포론에서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타 햇백의 세타가 5p의 n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나오나요? 빅 OP 본 적 있어요? 자, 딴 거 쓴 건 아니고요. 루트 MLE IID 자료로 뽑은 그 어떤 IID 자료에서 내가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계산했을 때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루트 n을 곱했을 때 노말 뭐 0, 시그마 제곱 이런 거 따르잖아요. 네, 요 녀석의 다른 말이 자, 루트 n을 곱해도 요 파라미터가 적당히 확률적으로 이렇게 뭐 0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음, 이 얘기하면 너무 투머치 같다. 잠깐만 미안해요. 너무 투머치하게 가지 않을게요. 자, 아무튼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MLE라는 것도 하나의 계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MLE라는 알고리즘은 자, 루트 n을 곱했을 때 대충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세타의 빼기 세타가 어떤 큰 상수 곱하기 n의 마이너스 2분의 승 with high probability 높은 확률로 루트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안으로 이 둘의 그 범위가 들어와요. 혹시 요게 요걸로 쓸 수 있다라는 말에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연결은 안 되지만 대충 그 공감이 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기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밖에 루트 n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본질적으로 중심극한 점